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에서 실종됐던 선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양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건조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청보호에 물이 차서 결국 전복됐습니다. 인양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이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 감소로 본교가 폐교에 들어가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불교 중흥에 힘썼던 지리산 화엄사의 큰 어른 명선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에서 실종됐던 선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오늘 5명이 발견되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청보호 인양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 실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선원 침실에서 60대 기관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실종됐던 선원들이 차례로 수습됐습니다. 선내 선원 침실 입구 우연 쪽에서 이불, 그물, 로프 등 사이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되어 배 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선원들이 미처 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발견된 장소까지 가려면 5, 6m를 이동을 해야 돼요.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나머지 선원들도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과 민간어선, 항공기 등을 투입해 선체 내부와 선체 주변 수십 킬로미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상에서는 68톤급 예인선과 200톤급 크레인이 도착하는 등 인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고정하는 작업은 끝났고 모든 안전 조치가 끝나면 사고 선박을 바지선으로 들어올릴 예정입니다. 해경은 기상 여건 때문에 인양이 어려워지면 청보호를 물살이 잔잔한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인양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청보호는 지난해 3월 건조돼 1년도 되지 않은 새 배였습니다. 인양을 해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급격한 침수의 원인, 터지지 않은 구명정 등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왼쪽으로 기울며 빠르게 침수된 뒤 순식간에 뒤집혀버린 청보호. 목포항에서 출항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배에 통발을 3천여 개 실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평소보다는 많은 양이었다고 말합니다. 근해 통발배 그 자체가 짐을 실으면은 좌측으로 약간 기울게 돼 있어요. 기관장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배짐을 맞춰야 된다. 청보호 브릿지 위쪽에는 구명정이 설치돼 있었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침몰하면 바닷물의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터져 물 위로 떠올랐어야 할 구명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배 안으로 물이 급격히 들어올 때 탈출 판단이 늦었던 점도 생존 선원들에게는 안타까운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엔진도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물이 더 많는데 퍼내는 물보다 그거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였고. 평소 배에 물이 샜다거나 이상 징후 등에 대해서는 생존 선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바닷물이 최초 들어온 곳으로 추정되는 기관실에서도 현재까지 파공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체가 인양된 뒤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통발어선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신안군에 긴급 지원합니다.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는 민간어선 유류비와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등 여러 가지 소요 경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안 오룡지구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가 꺼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아파트 신축 현장과 맞닿은 4차선 도로 일부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해 차량 통행이 중단됐는데 이곳은 지난해 4월에도 또 다른 아파트 터파기 공사 과정에 집안 붕괴가 발생했던 곳으로 연약 집안 공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과 시공사는 택지 개발을 했던 전남개발공사와 원인 파악에 나서는 한편
문제 도로 인근에 계측기를 설치해 추가 치마가 있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전남 181곳에서 치러지는 제3회 농수축협 등의 동시 조합장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깜깜이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는 예비 후보 기간 없이 선거 운동원 등의 조력 없이 후보 본인의 운동만 가능한 상태로 신인들의 도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과 22일이며 선거 운동은 23일부터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우한국제공항에 태국 전세계 운항 재개 이후 입국한 관광객들이 연락이 두절돼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한 전세기 탑승객 가운데 10명이 공항에서 벗어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들어온 전세기 단체 관광객 174명 가운데 13명도 지난 5일 귀국 항공편을 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요. 학생 수 감소로 이제는 중고등학교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학생이 없으면 폐교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미암중학교입니다. 전교생은 올해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2명뿐. 그런데 모두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갔고 3년째 신입생이었다 보니 결국 휴교가 결정됐습니다. 2023년 3월 1일자부터 이제 휴교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폐교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입학생이 없으면. 특성화고인 고흥 영주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동차 학과를 만들어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 3월 1일자로 휴교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4명이 졸업을 한 뒤 학생 수가 0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교 통폐합으로 일부 학교가 문을 닫거나 섬 지역 분교가 폐교된 사례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교 휴교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마 모든 선배들도 다 서운해할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 문을 닫은 학교는 전남에서만 88곳. 학생 수 감소로 이제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평생을 호남불교 중흥에 힘썼던 지리산 화엄사의 큰 어른 명선 스님의 영결식과 답이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스님과 함께 수행했던 동료, 제자들과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례 화엄사 앞마당에 세워진 연화대 위로 명선 스님이 몸을 뉘었습니다. 세수 88세, 출가한 지 70년을 끝으로 지난 2일 여수 흥국사에서 원적한 명선 스님의 답이식이 열렸습니다. 법, 성, 하와해 주십시오. 장작과 상여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검은 연기와 재가 파란 하늘에 날립니다. 함께 수행했던 스승과 동료 제자들은 연신 나무 아미타불을 외며 스님이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길 빌었습니다. 명선 스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이곳 화엄사에는 조문객 2,000명이 몰렸습니다. 원적에 드셔서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슬프지만 또 저희 이렇게 중생들에게 빛으로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국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고뇌 끝에 출가한 뒤 한평생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전국의 선원에서 배운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도 예경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침 예불을.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실 것을 항상 젊은 시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명선 스님은 지난 1985년 여수 흥국사 주지로 부임해 대웅전 등 여러 문화재를 되살리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전남 지역 불교계를 이끌며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처럼 높은 덕은 천추의 모범이요
남해 바다처럼 넓은 정신은 망고의 기감이 되리라. 명선 스님이 임종 직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르침은 화합이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걸림이 없을 때 진정으로 화합의 길이 열린다는 말을 모두에게 가르침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 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 자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지난 2021년 20.9%,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9%로 해마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내일은 영광군에서, 모레는 한평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영광군 연합청년회와 광주 군공항 한평군 유치위원회가 각각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두 단체가 광주시에 설명회를 요청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찬반 토론이 아닌 주민 공청회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은 땜질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지원이 빠진 정부 대책은 부실하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난방비 대책과 특단의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시는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포획단은 최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도심에도 출몰하고 있어 오는 8일부터 5일 동안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총포를 사용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합니다. 목포시는 최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도심에도 출몰하고 있어 산 주변 경작자의 농작물 피해 예방 조치와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진도군 조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99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진도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1,400여 명을 채용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8일 제1회 경력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작으로 신규 공무원 1,413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8%를 저소득과 장애인, 유공자, 고졸 출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필기시험 채점 결과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사전 공개하고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인적성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